야, 이런 패싱은 내가 진짜 살다 처음 봅니다. 라는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추미애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 임명이 되고 추미애 발 첫 번째 1호 인사. 이게 굉장히 이제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뭐 6개월 만에 인사를 단행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 인사의 내용이라는 것이 조국 관련 수사의 수사팀을 뭐 공중 분해시키고 흩어놓고 뭐 이런 인사의 방점이 찍힌 거 아니야? 이것 때문에 좀 논란이 있었잖아요. 빠르면 오늘 중에도 아마 그 인사가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인사 임박인데 말 그대로 이 법무부와 검찰이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굉장히 이례적으로 지금 대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짚어보죠. 자, 김민지 기자, 검찰 인사가 임박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우선 있죠? 그렇습니다. 법무부가요, 오늘 오전 11시에 검찰 인사위원회 회의를 가졌습니다. 인사위원회. 회의를 소집해서 가졌는데 보통 이렇게 회의가 열리면 통상적으로 검찰 인사위 개최 당일 또는 다음날 인사가 발표되기 때문에 뭐 이르면 오늘 오후 중에도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거군요. 이런데 이제 인사 결과에 따라서 윤석열 총장을 보좌해온 핵심 수사 인력들이 상당수 교체될 거란 얘기가 나오면서 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 바 있습니다. 그래요? 자, 검찰 인사위원장은 전 법무부 차관 출신 이창재 변호사인데요. 오늘 회의에 들어가고 나올 때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잠시 들어보고 오시죠. 오늘 검찰 인사 규모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가서 올라와서 안건을 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 주로 나누실 건가요? 네, 가서 안건대로 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 오늘 인사위 결과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인사위원회 결과는 법무부 검찰국에서 공개 여부를 결정할 거기 때문에 저희는 공개하지 않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어서 설명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 하겠습니다. 네, 검찰 인사위원회가 이제 통상적으로 검찰 간부급 인사를 앞두고 열리게 되는데 저 회의가 열린다는 것은 조금 있으면 이제 뚜껑 열립니다. 그 시그널이라는 것이죠. 저 회의에서 누구누구 뭐 어디에 앉힙시다 이게 결정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인사의 원칙이나 이런 것들이 결정되는 회의이기는 하나 저 회의가 열리면 어쨌든 인사는 곧 뚜껑이 열려왔습니다. 추미애 발 1호 인사 이제 조만간 그 실체가 드러나겠죠. 다음 그래픽 주시죠. 그런데 이런 겁니다. 자, 윤석열 패싱 논란인데요. 어제 이제 법무부 청사에서 추미애 장관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첫 상견례를 가졌습니다. 한 35분 정도 만났어요. 법무부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상견례 이후에 이번 첫 상견례에서는요, 검찰 인사와 관련된 논의는 있었다? No, 없었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밑에 한번 봐주세요. 검찰청법 법에는 어떻게 명시가 되어 있느냐?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은 뒤에 대통령에게 제청해야 합니다. 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그러면 보시자고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이르면 오늘 중에라도 이 검찰 인사가 발표되는 상황인데 검찰총장의 의견을 지금 들은 뒤에라고 돼 있죠. 법에는. 윤석열 패싱한 거 아니냐 이런 건데 최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까지 이런 패싱은 없었다. 검찰청인가 왕따청인가. 허허. 거의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은 거의 왕따 시키는 정도의 어떤 수준이 아닌가 싶은데요. 예. 아시다시피 어제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총장이 만났습니다. 만났죠. 사실 인사를 앞두고 있다고 하면은 단순한 상견례를 넘어서 인사에 대한 원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협의될 수 있는 좋은 기회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의를 했더니만 인사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었다. 하하. 그렇게 하면서 사실 만약에 실질적인 협의를 하려고 하면은 미리 메고 짜고 얘기한 다음에 인사위원회를 열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오늘 그 팩트를 확인해 보면은 오늘 아침 9시 반쯤 이 법무부 장관에서 1시간 뒤인 10시 반에 장관실로 오세요. 잠깐만요. 검찰총장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무부에 오늘 오전 11시가 검찰 인사위원회 회의가 있었는데 그렇죠. 그런데 그 바로 직전인 10시 반에 오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럼 거기서 뭘 한다는 겁니까? 인사위원회 개최 30분 전에 오라고 한 셈인 그렇기 거잖아요. 때문에 인사위원회를 이 법무장 어떤 그 협의 없이 사실상 강행하기 위한 절차가 아니었냐라는 의식행위 것이죠. 아니냐, 이런 그래서 건가?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이런 패싱은 처음 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것이 바로 검찰청법에 따른 검사의 인사와 보직에 관한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기본적으로 뭐 엊그제 같은 경우에 검찰이 추미애 법무장관의 바람에 떨어질 거냐, 이른바 추풍낙엽이 될 것이냐라고 했지만 아직까지는
검찰청의 어떤 저항이나 이런 부분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과연 추풍 낙엽으로 떨어질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역풍을 맞을 것인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잠시 후에 좀 더 친절히 짚어드리긴 할 텐데 지금요. 저희 방송 시작 직전에 말이에요. 시청자 여러분. 대검찰청에서 기자들에게 장문의 입장문을 보내왔고 조금 지나니까 이에 질세라 법무부가 또 이 장문의 입장문을 보내왔어요. 제가 오죽 급하면 이 법무부 입장문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출력해갖고 지금 하나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만큼 지금 내 법무부와 검찰이 아주 굉장히 치열한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이게 지금 제 말씀을 통해서도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이 느낌이 오실 겁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김민지 기자, 그러면 어때요?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일단 인사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사실 어제 35분간 두 사람이 면담하고 나오는 그 길에서 윤석열 총장 뭐 대답 없이 옅은 미소만 띄었습니다. 어떤 생각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추미애 의미심장한 장관 또한 뭐 관련된 기자들의 질문이 있었지만 미소로 답변을 대신했습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말을 아끼는 모습 영상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무부랑 청와대가 논의 중인 검찰 고위간부 인사 관련해서도 의견 나누셨습니까? 검찰의 정당한 판을 끝까지 지켜준다고 하셨는데 아직 여전히 유효한 것이군요. 오늘 인사위 전후로 윤석열 총장 직접 만나시나요? 인사는 너무 늦게 통보한다는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인사가 수사팀 교체까지로 이어지면 네, 뭐 윤석열 총장이나 추미애 장관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었어요. 기자들이 궁금한 게 많았으나 뭐 예민함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겠죠. 일단 일절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굉장히 지금 긴박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게 조금 전에 발생된 상황을 저희가 그래픽으로 좀 정리해봤습니다. 법무부 대검 인사 놓고 대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저 두 사람 상견례 이후에 법무부가 검찰에 요구한 거예요. 어떻게? 저 검찰총장의 의견을 빨리 보내시오. 당신네들이 생각하는 거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빨리 법무부에 보내보세요. 검찰에 요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그 요구를 받고 아니 우리가 추미애 장관이 법무부가 무슨 인사를 계획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그거에 대한 의견을 내든지 말든지 하지 아무것도 안 알려줘 놓고 무슨 우리한테 의견을 내라고 하면 이게 도대체 뭐예요? 아 인사는 좀 알려주세요. 그럼 의견 드릴게요. 이렇게 답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대면 협의 및 인사안 제시를 법무부가 또 거절을 했답니다. 계속 그 추미애 장관하고 윤석열 총장이 만나야 되는데 그런 거를 지금 법무부가 거절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오전 10시 반에 아까 조금 전에 최진영 변호사가 말씀하셨죠. 오늘 오전 10시 반에 윤석열 총장을 호출한 거예요. 자, 윤석열 총장 10시 반까지 법무부로 들어오시오. 한번 만나봅시다. 추미애 장관. 이렇게 같이 만나자 이렇게 한 거죠. 근데 11시였잖아요. 오늘 검찰인사위원회 회의가. 그러면 회의 시작 30분 전에 윤 총장을 불러다 놓고 30분 동안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까지 추미애 윤석열 간의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법무부가 인사안을 아직 검찰에 전달하지 않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인데 우선 이 부대변인께서 보시기에는 오늘의 이 상황 좀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추미애 장관이 저런 분이셨나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예. 원래 원칙론자로 알고 있었고요. 그 원칙론자라면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시간적 한계와 실질적인 한계를 다 포함시켜서 의견을 청취해야 되는데 지금 두 가지 공격을 하고 있어요. 아하. 시간적으로 줄이고 실질적으로 의견을 듣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안다는 이야기는 의견을 듣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 의견을 내세울 사전 초안이 있어야 되는데 아하. 초안이 없이 그냥 의견을 달라. 그건 의견을 안 듣겠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시간 자체도 11시 인사위원회를 하면서 10시 반에 불러서 무슨 이야기를 듣겠다는 겁니까? 그때 슬쩍 인사를 보여주고 이게 의견 있습니까? 보는데도 시간 다 가던데. 아하. 그 이야기는 의견을 실질적으로 듣고 싶지 않다는 거죠. 왜 법은 의견을 듣게끔 돼 있고 그 의견을 듣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과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은 다음에 실질적 논의를 하고 물론 그 결정권은 법무부 장관이 있습니다. 예. 그 법무부 장관이 기속될 이유는 없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최소한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말만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치지 실질적으로 의견을 듣지 않는다면 그거 자체로 저는 법위반이라 보고요. 예, 예. 그렇다면 판사 출신인 추미애 장관이 저렇게 마음대로 해석을 해서 의견을 받는 절차를 받는다면 결국 그건 나중에 문제가 될 여지가 아주 크다고 보여집니다. 좀 전 그래픽 다시 한번 봅시다. 왜냐하면 이제 법무부 입장이 저희가 나오기 전에 저 그래픽을 만들어서 법무부 입장도 좀 전해드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박스, 이제 그 검찰의 주장은 이런 거잖아요. 어제 상견례 이후에 법무부가 검찰총장 당신네들 의견 좀 보내오시오. 이렇게 요구했다는 게 이제 검찰의 주장이었는데 법무부에서는 우리가 먼저요, 저 검찰 쪽에 의견 내라고 한 적 없습니다. 법무부는 또 조금 전에 그렇게 입장을 낸 거예요. 180건 지금 엇갈리고 있어요. 이런 경우가 참 굉장히 극히 이례적입니다. 검찰과 법무부가 둘 중 어디 한 군데는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법무부가 하나 인정한 건 있어요. 저 세 번째 박스. 오늘 오전 10시 반에 윤석열 총장을 호출했다. 저거는 인정을 했어요. 근데 저것도 오늘 오전 9시 반에 검찰 쪽에 얘기했다는 거. 오늘 오전 9시 반에 자, 윤 총장 1시간 후인 10시 반까지 법무부에 들어오시오. 얘기 좀 해봅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의견 교환 이런 절차를 볼 수 있을까요? 김 교수님 어떻습니까? 상황을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아 복잡해요. 예. 예. 근데 어쨌든 인사를 아직 안 했기 때문에 법 위반은 아니에요. 예. 그리고 이제 어제 40분 동안 만났을 때 추미애 장관이 인사위원회를 개최할 것이다라는 걸 이미 통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윤석열 총장에게 인사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10시 반에 불렀는데 그거를 부르는 시간이 1시간 전인 9시 반이다. 그건 너무 짧았다고 생각을 해요. 서초동에서 저기 과천까지 가는데 그 시간도 걸릴 텐데. 못 가는 건 아니지만 못 너무 가는 건 짧은 아니지만, 시간을 주면 예.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제 의견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냐라는 이제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어허.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저는 이 상황에서 추미애 장관이 오선 의원에다가 당대표로 했던 사람인데 이 절차를 무시하고 인사할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예. 어떤 형태로든 대면의 과정을 거쳐서 의견을 뭐 참조를 하든 안 하든 그 절차는 밟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예. 그래서 지금 이게 완전히 인사가 안 된 상태에서 우리가 왈가불가할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이 과정이 굉장히 모호하고 복잡하게 만드는 거는 검찰도 그렇고 법무부도 그렇고 국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픽 한번 보시죠. 검찰 내부 분위기는 이렇다는 거예요. 지금 이 법무부가 이 최소한의 절차마저도 좀 무시하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는 이 최소한의 절차라는 것이 무너진 위법 인사가 단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버스는 좀 지나간 측면도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오전 11시에 검찰 인사위원회는 이미 개최가 되고 끝이 났습니다. 보통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는 것은 검찰 인사위원회가 개최되기 전에 듣기 마련인데 이미 그 회의는 끝났어요. 근데 아직까지 윤석열과 추미애 간 만남이 이루어졌다 이런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A 법조인. 검사장급 인사는 장관과 총장, 민정수석 세 사람이 모여서 인사판을 짜는 게 관례였다. 검찰총장을 이렇게까지 패싱하는 것은 내가 처음 본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그렇다면 왜 이렇게 법무부와 이 검찰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을까? 그러면 이제 이런 거잖아요. 이 인사의 내용이라는 것이 과연 어떠한 방향으로 나올까? 윤석열 진짜 수족 다 잘라내는 거 아니야? 이게 이제 논란의 핵심인데. 먼저요. 이 사람이 교체가 될 가능성까지도 지금 점쳐지고 있다고 합니다. 윤석열의 측근입니다. 누굴까요? 영상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잠깐 보고 오시죠. 이미 천하가 다 아는 가족 사기단의 수배를 장관에 임명하고 이는 마치 파렴치하고 철면피한 도둑이 도둑 잡아라 하는 격 아닌가 생각하는데 특히 이번 검찰의 계획은 조국 가족 사기단의 수사에 검찰의 명운이 걸려 있습니다. 수사를 잘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우리 중앙지검장 말씀드립니다. 제기된 사건에 대해서 사실과 증거를 잘 살펴서 철저히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앙지검장은 우리 기가 좀 빠졌네요. 당당하게 안 가세요. 네, 정말 이 조국 수사팀이 대폭 물갈이 되는 걸까요? 지금 목소리 들은 이 사람은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이죠. 조국 관련 수사를 실무를 좀 총괄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조남관 서울 동부지검장은 지금 동부지검에서 뭐하고 있습니까? 유재수 감찰무화 사건에 대한 수사 진행하고 있고 그 실무를 총괄하고 있는 자가 조남관 지검장입니다. 그리고 밑에 한번 봐주세요. 부장급. 한동훈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 이원석 대검 기획조정부장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건 밑에 지금 쓰여져 있는 저대로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조국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저 5명, 윤석열 사단이라고 일컬어지는 저 5명이 이번에
대폭 물갈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도를 가지고 지금 이 인사가 단행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일각의 의심의 눈초리. 설마 저 5명의 최진영 변호사님 다 교체가 되겠습니까? 설마가 사람 잡을 수 있을 분일 것 같습니다. 허허. 물론 아직까지 뚜껑이 안 열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검찰청 그 법무부 안에 대해서 오늘 인사위원회에서 열렸는데 예. 실질적으로 그 한 검사장의 인사에 대해서 부결됐다는 그런 언론 보도가 있습니다. 결국 검찰 오늘 인사위원회 자체에서도 법무부 안이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내부적인 문제가 제기됐다라고 보이는 것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요? 실제 현실적으로 지금 이와 같은 인사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지금 살아있는 권력, 청와대 권력의 핵심을 향한 그 칼을 잘라내려고 하느냐. 한마디로 정치적 중립성을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그 수사를 무마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느냐. 그와 같은 것이 검찰청 내부에서 있는 어떤 반응 아니겠습니까? 예, 예. 실제 지금 같은 경우에 대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이죠? 결국 윤석열 검찰청장의 직계 라인으로서 수사 그 어떤 윤석열 어떤 생각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런데 거기 있는 대검 한동훈 부패부장이라든가 그 박찬호 공안부장을 비롯해서 지금 서울중앙지검의 1, 2, 3차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른바 승진 인사를 빌미로 해서 사실상 다른 데로 다 내친다고 하는 것은 어허. 결국 형식적으로는 절차를 갖췄다라고는 인사라고 하지만 예, 예. 실질적으로 그것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점에서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사실은 이 부분이 2003년에 거의 비슷한 일이 또 있었습니다. 2003년? 그때 이제 강금실 장관이 예, 그 40대 중반인데 판사 출신이 임명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랬을 때에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송광수 검찰총장이 그 당시 나라종금 사건으로 노무현 대통령의 가장 실세라고 할 수 있는 안희정 씨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 예. 그런데 관련되는 대검 중수부장을 다른 데서 보내려고 했는데 송광수 검찰총장이 뭐라고 했냐? 전쟁 중에 장수를 바꾸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전쟁 중에는? 그때의 새로 얻는 강금실 장관의 인사안을 완전히 사실은 막아냈던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정치적 중립을 만들어냈고 그와 같은 배경 속에서 이번에 있었던 검찰청법에 있어서 인사에 있어 가지고는 법무장관이 검찰청장의 의견을 듣는다라는 그 규정이 듣는 취지가 뭐냐면은 예, 예. 검찰의 중립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 법이 그런 파동을 거치면서 들어갔는데 지금 17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오히려 역사가 앞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아하. 개혁이란 명분으로 17년 전으로 역사를 뒤바꾸려고 한다고 하면은 예, 예. 과연 그 법무장관의 어떤 이와 같은 행태가 정당한지에 대해서는 법조인들이 굉장히 분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글쎄요. 뭐 지금 아직 뭐 혹시 뭐 인사가 발표됐다는 내용은 아직 없죠? 예? 네, PD한테 물어본 겁니다. 혹시나 이게 뭐 혹시나 이게 또 발표가 막 될 수도 있으니까 저희가 또 속보를 전해드려야 되는데 아직은 뭐 현재까지는 발표가 안 됐답니다. 뭐 근데 저희가 오늘 좀 정신 차리고 방송해야 될 것 같아요. 혹시 또 전해지면 바로 또 발빠르게 전해드려야 되니까. 자, 그러면 이런 겁니다. 이 인사라는 것은 청와대도 이제 관여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자, 김민지 기자, 이 청와대가, 아니, 이거 무슨 검찰 인사와 관련해서 이 사람들이 이거 담당한 것이 이거 적절한 거야? 이런 논란 뭡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자격 논란이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이 인사를 좀 주도하는 인물이 누구냐 살펴봤더니 비법조인 출신 김조원 민정수석 대신에 최강욱 공직기강 비서관 그리고 이광철 민정비서관이 조금 주도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두 사람 모두 의혹에 휩싸인 인물이 조국 전 장관의 아들에 대해서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의혹을 받는 게 바로 최강욱 비서관이고 울산시장 선거에서 좀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이 또 이광철 대통령 민정비서관이기 때문에 두 사람이 뭔가 검찰 인사에 개입하는 것 자격이 되나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이런 얘기를 한 바가 있어요. 도둑이 자기를 수사하는 검사를 감찰하는 꼴이다. 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낸 바 있습니다. 네. 최강욱 비서관, 이광철 비서관이 검찰 인사에 청와대에서 주도적으로 관여한 인물들인데 과연 자격이 되느냐. 김민지 기자 설명대로 이제 자격 논란이 불거졌는데 이번에도 조적조입니다. 한번 보시죠. 조국의 적은 다른 사람이 아니다. 본인 조국이다 이런 것이죠. 조국 전 장관이 2013년 그러니까 7년 전에 소셜미디어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윤석열 찍어내기로 청와대와 법무장관의 의중은 명백히 드러났다. 저게 아마 저걸 거예요. 윤석열 당시 검사가 국정원 댓글 수사 그거 박근혜 정부에서 하고 나서 좌천당했잖아요. 그거 아마 얘기하는 걸 겁니다. 수사를 제대로 하는 검사는 어떻게든 자른다는 것 무엇을 겁내는지 새삼 알겠구나. 이게
조 전 장관이 7년 전에 본인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입니다. 조적조 논란이 또 한 번 불거졌고요. 자, 이런 가운데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신년사를 발표했죠. 자, 김민지 기자, 무슨 경제 이런 단어도 많이 등장했지만 키워드는 바로 또 이거였죠? 그렇습니다. 이 바로 공정이라는 단어인데요. 다른 말도 많이 했지만 유독 이 단어는 12번 정도 언급을 했습니다. 일단 대통령의 목소리 먼저 듣고 오시죠. 국민들께서 포용, 혁신, 공정에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정은 우리 경제와 사회를 둘러싼 공기와도 같습니다. 공정이 바탕에 있어야 혁신도 있고 포용도 있고, 최근 공정경제에서는 공정하고 건강한 시장경제가, 공정경제를 위한 법 개정에도 평등하고 공정하게 법이 적용되도록 더욱 공정한 사회가 되고, 공정이 새롭게 공정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요구, 공정이 우리 사회에 뿌리 내리도록 혁신과 포용, 공정과 평화를 바탕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겠습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사실 전직 고검장은 좀 씁쓸하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어떡해요? 현재 공정의 기치를 바로잡기 위해서 가장 노력하는 사람들이 바로 검찰인데, 이런 신년사에는 검찰이 마치 반공정의 대명사인 것처럼 개혁을 언급하니 정말 씁쓸하다, 이런 입장도 밝혔습니다. 우리 이 부대변인께서는 어제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 공정을 12번 이제 사용을 했는데 이제 전직 고검장은 이런 씁쓸함을 표시했습니다. 어떠세요? 예. 이 현 정부 여당의 가장 큰 테마 공정 아닙니까? 그 공정 때문에 검찰총장으로 임명한 분이 누굽니까? 현 검찰총장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입니다. 예. 윤석열 검찰총장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할 때 제가 수없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에서, 심지어 대통령 본인이 우리 총장님 이러면서 살아있는 권력에 손을 대달라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근데 실제로 살아있는 권력에 손을 대니 왜 마치 반공정의 대명사인 것처럼 다시 이야기를 하는지, 만약 그렇다면 본인이 선임한, 본인이 임명한 검찰총장에 대해서 본인의 행위에 대해서 최소한 사과 정도는 하고 저런 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과는 있었어야 된다. 그리고 아하. 대통령이 사과뿐만 아니라 정부 여당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했던 그분들이 윤석열 총장을 이제 와서 전부 다 반공정의 대명사로 얘기를 하는데, 적어도 자신들의 과거에 했던 말들에서 사과를 한마디 하고 그런 말 해야 국민들이 납득을 하죠. 예. 이제 와서 갑자기 입장이 돌변해가지고 대통령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있는 권력에 손을 대니 마치 적폐인 것처럼, 모든 검사들이 적폐인 것처럼, 예. 마치 검찰청 자체가 적폐인 것처럼 다양한 자체가 문제됐다. 가장 큰 현 정부 여당의 문제는 뭡니까? 국민을 둘로 나눴다는 거 아닙니까? 예, 심지어는 이제는 검찰청도 둘로 나눴어요. 공수처를 통과시키고로서. 근데 이제는 업무협조, 물론 견제도 필요합니다. 법무부와 검찰. 예. 그렇지만 상호 협조해야 될 법무부와 검찰을 또 둘로 갈랐어요. 아하. 이렇게 국민들을 계속 가르는 정치 과연 필요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지금 누구보다 많은 생각에 휩싸여 있을 인물. 추미애 장관도 뭐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하겠지만 이 사람 또한 생각이 많을 겁니다. 감 잡으셨는지요? 바로 이 사람입니다. 영상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만나보시죠. 여러분들의 그 포부와 소신을 마음껏 펼치시기를 기대하고, 제가 든든하게 최선을 다해 여러분의 방패막이가 되겠습니다. 저는 저에게 부여된 일에 대해서 제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충실히 할 따름입니다. 저희들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어떠한 사건이든지 원칙대로 처리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검찰총장으로서 저는 헌법 정신과 국민의 뜻에 따라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여러분을 응원하고 여러분의 정당한 소신을 끝까지 지켜드리겠습니다. 네, 검찰 내부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끝까지 갑니다. A 검찰 관계자, 상당 부분 진행된 수사 기록이 존재하는 만큼 윤석열 총장이 관련 수사들이 좌초되는 것을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겁니다. B 대검 참모 말하길, 윤 총장의 현재 입장은요, 인사 정도 이런 문제 때문에 나가지 않는다는 것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했는데요. 조금 심상치 않은 기운이 하나 느껴집니다. 바로 이겁니다. 윤석열 총장이 추다르크와의 전쟁을 선포하는 걸까요? 전직 검찰총장 말하길, 윤 총장 측에서 계속 아마 일을 벌일 것 같아요. 조만간 다른 큰 사건 하나가 등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왠지 아세요? 인사권을 동원한 정권 공격에 맞서는 최선의 카드는 뭐? 센 수사밖에 없습니다. 추다라이커의 전쟁까지도 지금
뭐 예고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김 교수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만약에 저런 수사한다 그러면 그게 원칙에 어긋난 거죠. 그러니까 원칙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고소고발이 있고 뭔가 위법 행위가 있을 때 하는 건데 예. 저건 본인의 거취나 조직의 어떤 보호를 위해서 수사를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정치적인 것일 수밖에 만약에 없거든요. 저대로 된다면. 만약에 저렇게 한다면. 예. 근데 저는 윤석열 총장이 저렇게 본인의 거취를 위해서 무리한 수사를 할 것 같지는 않고요. 처음 얘기했던 우리가 이제 국정원 댓글 사건이 사실은 윤석열 총장을 일정 부분 이제 부각시키는 계기가 된 거잖아요. 예. 그런 계기가 지금 와가지고 무리한 수사의 어떤 오명을 지금 쓰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예. 지금 우리가 돌이켜 보면 사실은 특검이 전체 기간이 70일이에요. 그런데 조국 전 수석의 일가에 대한 수사가 지금 120일이 훨씬 넘어가고 있어요. 네, 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 국정농단 사건보다 이것을 더 길게 한다. 이거는 검찰이 조금 무능한 건지 아니면 너무 지나치게 먼지털이식 수사를 하는 건지 예,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검찰총장의 어떤 뭐랄까요, 이 명예가 조금 더 좀 약화되는 거 아닌가, 좀 과거의 어떤 명성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닌가,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좀 정신 차리고 방송해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저희가 말씀을 나누는 도중에 대검찰청에서 또 입장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아까 방송 직전에 대검이 입장을 냈고 그 위에 반박하는 법무부의 입장이 나왔는데 그 법무부의 입장을 반박하는 대검의 입장문이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 야, 참 법무부와 대검 극한 신경전인데요. 이런 거예요. 지금 뭐라고 다시 이 대검이 반박을 했냐면 저 첫 번째 박스 한번 다시 봐주세요. 어제 저 추미애 윤석열 상견례 이후에 그 법무부가 검찰총장 의견 한번 보내보시오 이렇게 검찰에 요구했다 이 내용을 전해드렸잖아요. 근데 저거에 대해서 법무부는 그런 사실 없어요. 아까 이렇게 반박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조금 전에 대검이 또 입장을 밝혔어요. 법무부가 오늘 검찰에서 먼저 인사안을 만들어 법무부로 보내달라고 한 사실이 없다고 발표하였으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또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글쎄요. 참, 이 법무부와 지금 이 검찰 간에 이 정도 지금 막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고요. 어느 기관 하나는 국민들께 사실상 어떻게 보면 잘못된 사실을 전하고 있는 것인데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인사하는 발표가 또 될 겁니다. 상황을 예의주시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얘기는 여기까지 해보죠. 자, 또 추가로 들어오는 내용이 있으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